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하나 있죠? 네, 김대남 씨. 빵빵 터집니다. 너무 뭐가 많아. 김대남 씨도 정말 녹취를 어마어마하게 해놓은 사람이군요. 아니 이분이 이명수 기자. 이명수 기자가 아니, 그러니까. 마성의 이명수 이명수. 기자랑 정말 그 김건희 입장에서는 불구대천의 원수인 건데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활용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정보 거래를 공무원이 해온 거예요. 관련한 녹취, 이 서울의 소리 이 특종으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원래 그 서울의 소리에서는 김대남과 이명수 기자가 이렇게 얘기한 부분을 많이 이렇게 틀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원래는 당초 서울의 소리는 대통령실 5시간 녹취록 관련해서는 이제 좀 지난 시간에 당무 개입편으로 종결을 하고 이제 더 이상 공개를 안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대남이 언론을 통해서 서울의 소리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지속해서 펼치니까 안 되겠다. 이러면서 너 살려는 줄라 그랬는데 안 되겠다. 이러면서 지난 6월 17일 김대남과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를 공개를 한 겁니다. 그때 김대남이 당대표 경선에서 한동훈을 네거티브하기 위한 비리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명수 기자가 나도 이거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니까 한동훈 네거티브를 위해 조직적 움직임이 있는 것을 암시하는 이쪽에서도라는 주어를 사용하면서 이쪽에서도 이제 네거티브 때문에 한동훈 관련된 엑스파일이든 뭐든 좀 찾고 있으니까 네가 좀 그거 신경 써주고 있다가 그러니까 네가 그거를 쫙 뭔가 정리를 좀 해가지고 하나의 리포트 형태로 싹 만들어 놔봐 라면서 이제 비리 자료 작성을 사주를 합니다. 의혹 자료를 실제로 이명수 기자가 모았고 그거를 USB에다 담았어요. 네. 그래서 만나서 전달을 했습니다. 물론 뭐 그거를 김대남 자체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도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당 내외를 떠나서 민관과 뭐 공적 기관을 떠나서 어떻게든 한동훈을 담궈버리겠다고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네. 이거를 김대남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 USB를 받으면서 김대남이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선거 여론 작업을 위해서 대통령실에서 보수 단체들을 이용해 왔는데 이번에 당대표 선거를 위해서 또다시 그들을 부르고 있다.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하면서 이번에 대통령실을 방문한 보수단체 인원은 30명이고 단체명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XX. 다 미래군요. 그러니까 난 미래를 연구하던 분이 미래를 싫어요. 준비하는 단체도 만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미래라는 단어가 싫어졌어요. 저는. 그래서 이준석도 그렇게 미래를 찾았었던 거군요. 이 미래가 다 명태균의 연관 코드였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뭐 김대남 씨가 보수단체들 총선 때도 불러 제껴가지고 불러 제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다 그때도 써먹었다는 거지. 시계 주고 전당대회 한다고 또 불러 제껴고. 추석 때 선물 보내고. 뭐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이제 이명수 기자한테 몰래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김대남이 결국 못 버티고, 그 꿀보직, 그 상임감사위원직의 사직, 사태. 3억 연봉 3억을 날리면서 기사 나오는데. 얼마나 기사 나오는데. 마음이 아깝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또 KBS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아니, 나는 사적으로 대화를 한 건데, 마치 이게 뭐 한동훈 대표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작인 것처럼 비화가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김건희가 그 배후에 있기도 했지만 전에 얘기했던 권성동과 황 사장 아들, 권성동과 황 사장 아들 그리고 또 하나 비서관으로 들어가 있는 애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권성동 라인들 자체가 한동훈을 지금 당내에서 껄끄럽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한동훈 입장에서도 이 새끼들 진짜 선 넘었네? 라고 생각할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발표된다는 거는 한동훈 입장에서 당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객들을 먼저 조져야겠구나 라는 그렇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때 나경원 캠프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김대남 씨가.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경원도 미운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나경원 입장에서는 이 새끼 돈은 나한테 받고 김건희한테 충성한 거 아니야. 왜냐면 권성동이가 그렇게 싫다는데도 자꾸 도와주잖아. 그래서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전화해서 도와주다가 예산 탈락했잖아. 이번에는 자기 신복인 김대남을 그쪽에 꽂아주는 바람에 지금 김대남이 나경원의 어떤 형태로든지 배우 내지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심을 사게 된 상황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한동훈이 뭘 하겠다는데 이걸 뭐 필요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데 무슨 조치를 할 수 법적 있나? 조치? 법적 조치를 한다는 뭘? 얘기는 지가 떳떳했을 때 얘기고 저도 지금 엑스파일 특히나 댓글 부대 관련한 그 증거 자료 때문에 꼼짝을 못 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서로 덮고 공멸하지 않게끔 이게 합의를 봅시다라는 선에 가고 있는데 건의는 내친거림이라서 이 기회에 얘를 깔끔하게 빨래를 하고 오세훈으로 바꿔치기를 하고 싶은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결국은 두 집단의 어떤 그 동족상장, 네, 팀킬러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예요. 이러면 다음번에 김건희 특검은 무조건 통과된다고 봐도 됩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이 정도 급이면은 이 얘기가 온 언론 기레기들이 더 완전히 막 나발을 불어야 될 정도잖아요. 근데 와 진짜 역시 기레기들은 답이 없다. 해체만이 답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특검을 지금 계속해서 거부권을 날리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한 번만 더 재도의를 올려보고 만일에 여기서 또 거부권이 재표결을 통해 갖고 또 무너지게 된다고 치면 이제는 단독 특검과 국정조사로 이걸 밀고 가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설 특검으로 이제 네. 가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설 특검을 하는데 상설 특검을 하기 위해서 법조항을 좀 고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상설 특검 상설적으로 특검을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그 검사 그러니까 이거를 추천할 수 있는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7표로 나눠지죠. 7표로. 근데 이 7표 중에 3표가 법무부 차관, 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요 세 사람은 사실상 윤석열의 어떤 꼬붕이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사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중립을 유지시키지 못할 건데 그 이후에 4명을 국진당과 이제 민주당이 1, 2 교섭단체로서 나눠서 추천을 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태에서 상설 특검을 추진을 하면 5대 2로 민주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안 뽑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검사가. 그래서 이 권한 하에 국진당 2표를 민주당이 받아오는, 즉, 현재 있는 국정농단의 소속 당사자인, 국진당의 추천권을 민주당이 받아와서 4대3으로 표결 구도를 만드는 요러한 법 개정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대통령의 이거를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법이 아니라 이 안에서의 시행 법규이기 때문에 요거는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이 가능해요. 그래서 국회 본회의에서 지금 국진당의 상설특검 추천권을 제안하고 이거를 통과시키게 되면 상설특검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딱 꺼내놓고 나니까 국진당이 미쳐 날뛰는 거예요. 한동훈은 조용한데 추경호가 미쳐 날뛰는 거야. 당연히 추경호는 윤라인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진행을 하는데 바로 강행할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왜? 국회 안에서 자체 표결할 수 있는 걸로 그냥 밀어붙이면 그냥 이달 안에라도 국회 회기 안에라도 본회의 안에서 이 법으로 상설특검을 출발시킬 수 있는데 한 번 더 특검법을 올려서 재표결까지 거부권 당연히 쓸 테니까 재표결까지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달에 고민하겠다라고 현재 박주민 의원이 이거를 얘기를 하고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한동훈도 뭐 자기네들 한동훈계 애들 뭐 한 20명 정도 만났다고 하잖아요. 네.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말도
뭐 김건희 관련해가지고 뭐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고 이번에는 그런 안 식으로 된다는 얘기를 거예요. 했는데 그러면 다음에 만약에 할 때 그 20명 한동훈 거기에 가담했던 만났던 그 20명은 반란편을 던질 수 있을까? 당연히 그래야죠. 왜냐면 이거 거부표 던지면 어차피 상설특검으로 가. 어. 그러면 그나마 우리가 통과를 시켜줬다. 우리는 그래도 김건희에 대한 처벌 의지가 분명하고 여기에 대한 걸 했다라고 하는 생색낼 수 있는 기회까지 없어져 버려. 그리고 그냥 같은 집단으로 방탄 집단으로 몰려가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된 바에는 우리라도 나서서 민주당 안에 한동훈 개파로 나서서 지금 김건희만큼은 조사 받아야 됩니다. 특검 받아야 됩니다. 도이치모터스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간다는 거지. 한동훈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도이치 하다가 장인어른 털려나갈까 이게 걱정인 거예요. 아까 집거조장. 그니까 그 이명수 기자가 정리한 USB 안에 그 진형구 검사장 관련된 이야기 그것도 있었다라고 맞아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김건희가 한 짓거리 중에 한동훈이 책임져야 될 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 그냥 법무부 장관으로서 뭐 조사를 계획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전 정권에서 한 거고 자기 임기 안에는 자기는 적법하게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딱 하나 걸리는 게 도이치모터스인 거예요. 왜? 하다가 줄줄이 확대되고 되면 결국 장인이 나올 거거든 그 안에서. 이게 그냥 동업자였으니까 장인이 먼저 하고 건희가 배워갖고 따라하기 시작한 거니까. 그래서 그것만 아니면 돼라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의 특검 관련된 내용을 뭐 도이치모터스 하나로 한정한다 뭐 이런 식의 그쪽에서 확대를 안 한다라는 정도의 부대 조항만 붙으면 한동훈은 이 기회에 김건희와 윤석열을 날리고 차기 주자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꿈꿀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달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달 또는 다음 표결에서는 거의 김건희 특검은 무조건 통과되는 분위기로 간다라고 봅니다. 제발.